아니, 여자가 군대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설쳐?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최민준 중령의 거친 한마디에 회식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25살 이서연 소위는 맥주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서연의 꿈은 어릴 적부터 단 하나였어요. 바로 어머니 박선주 장군처럼 멋진 군인이 되는 거였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인 어머니를 보고 자란 서연에게 군인이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장래 희망이 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군인이요 라고 외치던 딸의 모습을 어머니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서연의 꿈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이돌이나 의사를 꿈꿀 때 서연의 머릿속엔 오직 육군사관학교 네 글자뿐이었어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뜀박질을 했고 늦은 밤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는 가끔 힘들면 다른 길을 찾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의 결심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드디어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 날. 서연은 긴장 때문에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라니 그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그동안의 땀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한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육사에서의 4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오식할 같은 기상, 살인적인 체력 단련, 머리가 터질 듯한 전공 공부까지. 여자 생도라는 이유로 뭔가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심했고요. 하지만 서연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 때마다 동기들과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그 길고 긴 4년을 버텨냈습니다. 졸업식 날 어머니가 직접 달아주는 소위 계급장의 무게를 느끼며 서연은 진짜 군인이 된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황철민 대위는 서연을 보자마자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면 되라며 대놓고 무시했죠. 강동식 중사는 한술 더 떴어요. 어이 이소위. 난 녹차로 한 잔이라며 농담인 척 모욕을 주곤 했으니까요. 심지어 몇몇 병사들까지 소위는 병장 및 아입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릴 정도였어요. 처음엔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언젠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선 늘 빠졌고 업무 지시에서도 철저히 소외됐어요. 다른 남자 동기들은 벌써 실전에 투입돼서 경력을 쌓고 있는데 서연은 혼자 사무실 구석에서 복사나 하고 서류 정리나 하는 신세였죠. 소희님, 괜찮으십니까? 유일하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건 22살 박진우 병장뿐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이 청년은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선임들 눈치가 보여 대놓고 서연을 챙겨주진 못했죠. 같은 부대의 여군인 최유리 하사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서연보다 먼저 부대에 왔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냥 참으세요, 소희님. 여긴 원래 이런 곳입니다. 최 하사의 체념 섞인 한마디에 서연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게 내가 정말 꿈꾸던 군인의 모습일까?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 나는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밤마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최민준 중령이 주관하는 회식이 열렸죠. 서연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고요.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을 때쯤 최 중령이 서연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서연. 넌 시집이나 갈 나이에 군대는 왜 왔냐?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십니다. 서연은 조심스럽지만 또박또박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최중령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가 투스타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 그 말이 터지자마자 회식 자리는 웃음바다가 됐어요. 빵 터졌죠.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최중령의 그 말이 부대원들의 그 비웃음 소리가 악몽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뒤척이며 결심을 굳혔거든요. 더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 박선주 장군의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가슴에 쌓아뒀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부임 첫날 황대위가 했던 모욕적인 말부터 강중사의 희롱 섞인 농담들, 업무에서 소외당했던 서름, 그리고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최중령이 했던 말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서연은 꾹 참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서워. 내가 꿈꿨던 군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서연의 목소리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어머니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군인이 됐냐고 나무라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알겠다, 기다려. 목소리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중학생 때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머니는 똑같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경악하던 가해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의 얼굴. 서연은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편 박선주 장군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딸의 부대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 위해 몇 군데 전화를 돌렸죠. 그리고 오랜 전우이자 동기인 김도진 군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계급은 김도진 군단장이 한 단계 위였지만 두 사람은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도진아, 나 선주다. 급한 일이야. 내 딸 서연이가 있는 부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박선주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어? 김도진 군단장 역시 서연을 어릴 때부터 봐온 터라 친조카처럼 아끼는 사이였죠. 박선주 장군은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분히 하지만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김도진 군단장의 얼굴도 서서히 굳어갔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 전체의 기강 문제지. 당장 조치해야겠어. 아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할지도 몰라. 박선주 장군의 말에 김도진 군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강석 참모총장님께도 바로 보고를 올려야겠군. 이런 썩어빠진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석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에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성희롱 문제, 그리고 엉망이 된 부대 내 위계 질서까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참모총장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군 내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군. 당장 현장으로 간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참모총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서연의 부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대대장실에서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둥, 최민준 중령의 얼굴이 갑자기 잿빛이 되었다는 둥.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부대원들 사이에서 소곤소곤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황대위와 강중사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평소 같으면 온갖 핑계로 서연을 괴롭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심지어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님, 오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부들이 전부 얼어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우 병장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은 드네. 서연 역시 이 기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준 중령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오후에 받은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사단에서 온 전화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내일 특별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부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누가 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이서영 그 야토 때문인가? 최중령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설마. 신참 소위 하나 때문에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
하지만 그의 예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미 저 높은 하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부대는 평소처럼 점호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이 쎄한 긴장감은 뭘까요? 최중령은 밤새 뒤척인 탓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황태위와 강중사도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온다는 겁니까? 특별감사라니? 황대위가 강중사에게 속삭였어요. 글쎄요. 사단에서도 그냥 준비만 잘하라고 했다던데요. 강중사도 답답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최중령이 전체 부대원을 집합시켜 긴급 훈시를 했습니다. 오늘 상부에서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전 부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평소보다 100배는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제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어요. 설마 엄마가 정말 뭘 하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라도 소위 한 명의 푸념 때문에 이렇게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부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였죠. 처음엔 다들 훈련용 헬기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부대 상공을 빙빙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 헬기. 우리 부대 연병장에 내리려는 것 같은데요? 박진우 병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창가로 우르르 몰려들었죠. 정말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프로펠러 소음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최소 사단장급 이상인데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깨에 별 2개가 반짝이는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더 큰 헬기 소리가 하늘을 갈랐거든요. 뭐야? 또 와? 부대원들의 술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어깨에 별 3개를 단 중장이 내렸습니다. 바로 김도진 군단장이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서리가 내릴 듯 차갑고 엄중했습니다. 대대장님, 군단장님까지 오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 대위가 최중령에게 다가갔지만 최중령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그의 목소리엔 이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3번째 헬기가 착륙하자 온 부대가 그야말로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어깨에 별이 4개 나 달린 대장이었거든요. 바로 이강석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강 중사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평생 군 생활에도 한번 볼까 말까 한 최고 지휘관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서연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정말 엄마가? 하지만 아직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중령은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별 2개, 별 3개, 별 4개. 합쳐서 별 9개가 자기 부대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참모총장이 부대 본부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김도진 군단장과 사단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3사람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죠. 그때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명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 부대원들이 우르르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슬렁거리며 나왔을 테지만 오늘은 모두 칼같이 줄을 맞춰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췄어요. 최중령도 황대위도 강중사도 황급히 연병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3사람의 얼굴엔 당황과 불안 그리고 공포가 역력했죠. 지금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부대원은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명한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사단장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머니, 박선주 장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엔 얼음장 같은 분노와 함께 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하신 일이구나.
서연은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별 9개가 떴다는 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완벽한 참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최민준 중령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자신이 낄낄대며 뱉었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총장이다. 그런데 세상에 말도 안 돼. 진짜 투스타 엄마가 진짜 참모총장이랑 같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간부, 대대장실로 집합, 이강석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중령을 비롯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참모총장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옆에는 김도진 군단장과 박선주 사단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민준 중령, 참모총장이 최중령의 이름을 불렀어요. 넷, 중령 최민준. 최중령이 관등 성명을 외쳤지만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나? 참모총장의 질문에 최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최중령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서연 소희의 어머니가 투스타라면 자신은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했다면서? 박선주 사단장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중령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분이 그 투스타 사단장이었고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이 진짜 육군 참모총장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답변하라. 참모총장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그만. 최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지만 참모총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후배 장교를 모욕해도 되는 건가? 어디서 그런 군법을 배웠지? 게다가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김도진 군단장이 매서운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황철민 대위도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신이 평소 서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야지라고 했던 말이 귀에서 생생하게 맴돌았거든요. 황철민 대위. 이번엔 박선주 사단장이 황 대위를 불렀습니다. 넷, 대위 황철민. 황 대위가 목청껏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이서연 소희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했나? 그게. 황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잡일 뿐이었죠. 대답 못하나? 그럼 내가 말해주지. 커피 심부름, 사무실 청소, 서류 복사. 이런 일만 시켰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박선주 사단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게. 황 대위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참모총장이 다시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충분히 들었다. 강동식 중사. 네. 강 중사가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이 소희에게 녹차를 타오라고 했다면서? 그게 선임이 후배에게 할 농담이라고 생각하나? 참모총장의 서슬퍼런 질문에 강 중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서연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소희님, 진짜 대박입니다. 어머님이 진짜 투스타 사단장님이셨다니. 박진우 병장이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어머니가 구설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최유리 하사도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동안 비슷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 그냥 참는 게 익숙해져서 소희님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최 하사의 목소리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참모총장은 부대 내 여군 차별 실태에 대해 하나하나 날카롭게 질문했고 간부들은 쩔쩔매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해 왔단 말인가.
김도진 군단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동네 양아치 집단이군. 참모 총장의 말에 최중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진실을 덮으려 하거나 거짓을 고하려 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직접 물을 것이다. 박선주 사단장이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최중령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젯밤 술김에 뱉은 말 한마디가 자신의 군 생활을 통째로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네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 총장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투스타 엄마와 진짜 육군 참모 총장이 눈앞에 나타나다니. 황대위와 강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여군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박진우 병장, 면담실로 들어오도록. 김도진 군단장의 명령에 박 병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에는 참모 총장과 군단장, 그리고 박선주 사단장이 앉아 있었어요. 편히 앉아라. 오늘은 진실을 듣기 위해 온 것이니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솔직하게 말해주면 된다. 참모 총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병장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억울함에 눈물 짓던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자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이서연 소위님이 부대에 오신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나? 박선주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철민 대위님이 소위님을 보자마자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위님 표정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박 병장은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지? 강동식 중사님이 거의 매일 소위님께 녹차 좀 타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소위님은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박 병장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일은 없었나? 박 병장이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준 중령님께서 소위님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쁘긴 한데 쓸모가 없다고 하시거나 시집이나 갈 나이에 뭐하러 군대에 왔냐고도 하셨습니다. 참모 총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식 때는 박 병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보라. 김도진 군단장이 다그쳤습니다. 소희님께서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자 최중령님께서 네 엄마가 투스타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소희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금방이라도 우실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총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진우 병장, 수고했다. 이제 나가봐도 좋다. 참모총장의 말에 박 병장이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최유리 하사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최유리 하사, 이서연 소위에 대해 그리고 이 부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보시오. 저 또한 비슷한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최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소위님보다 먼저 이 부대에 왔지만 간부들은 저를 제대로 된 부사관으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는 항상 배제되었고 회의에도 참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황 대위님은 제게도 여자들은 원래 꼼꼼하니까 청소나 정리정돈 업무가 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 중사님은 여군은 남자 부대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도 했습니다. 박선주 사단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서연 소위가 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 네, 소위님이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말씀드린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 하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이번에는 김상병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서연을 무시했던 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상병, 이서연 소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상병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선임들이나 간부님들 따라서 소위님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소희님께서 혼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특히 박진우 병장이 소희님을 챙겨드리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소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부대원들의 면담이 끝나자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부대 내의 여군 차별과 성희롱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간부들이 주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군. 참모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 최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대장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이미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모 총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었다. 사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여군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성희롱, 업무 배제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참모 총장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 참모 총장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자네들은 이서연 소위에게 기회를 줬나? 최유리 하사에게는 기회를 줬나? 지금부터 징계 조치를 발표한다. 참모 총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최민준 중령. 참모 총장이 최중령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후배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 상습적인 성희롱, 그리고 부대 기강회의의 최고 책임자, 즉시 직위해제 하고 보직 없는 상태로 전출 조치한다. 참모 총장님. 최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간청했지만 참모 총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더 할 말 있나? 그럼 군사법정에서 정식으로 성희롱 혐의 재판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다는 뜻으로 알겠다. 참모 총장의 싸늘한 말에 최중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황철민 대위. 이번에는 김도진 군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심각한 업무 차별과 인격 모독. 중대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본부대 행정보급관으로 전보 조치한다. 황 대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야전 지휘관인 중대장에서 행정보급관으로 좌천되는 건 사실상 군생활이 끝났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강동식 중사. 박선주 사단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습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후배 장교 모독, 계급을 하사로 강등하고 최전방 GOP 부대로 전출시킨다. 사단장님, 제발. 강중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박 사단장의 표정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제발? 이서연 소위가 최유리 하사가 속으로 얼마나 제발을 외쳤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박 사단장의 목소리엔 한 명의 군인이자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참모 총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는 금일부터 특별관리부대로 지정한다. 앞으로 석 달간 매주 불시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전 부대원은 여군 인권보호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부대원들도 대대장실에서 들려오는 엄중한 목소리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희님,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박진우 병장이 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야만 했을까 하는 미안함도 있었죠. 최유리 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님, 정말 고마워요. 소희님 덕분에 저도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하사님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최 하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마지막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최민준 중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참모 총장이 무너져 내린 최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이서연 소위에게 뭐라고 했지? 최중령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투스타면 저는 육군 참모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참모 총장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체 누구지? 육군 참모 총장님이십니다. 최중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그렇다. 그리고 저분은?
참모총장이 박선주 사단장을 가리켰습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십니다. 맞다. 자네 말대로라면 자네는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영 아닌 것 같군. 참모총장의 말에 방 안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최중령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군에 특별 지시를 내리겠다. 김도진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은 보고 즉시 군사법정 회부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여군 인권보호 상담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 박선주 사단장도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조치가 끝나고 참모총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서연 소위를 들어오게 하시오. 잠시 후 서연이 긴장된 얼굴로 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3명의 장성 앞에 서니 다리가 저절로 떨렸어요. 이서연 소위. 참모총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군을 대표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주 사단장이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라.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 선배로서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서름 그리고 오늘의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징계 조치가 발표된 후 부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중령은 그날 바로 짐을 싸서 부대를 떠났고 황대위도 중대장실에서 쫓겨나 행정반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강중사는 계급장이 뜯긴 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죠. 별 9개의 위력 앞에 썩어빠진 부대의 권력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소희님, 최유리 하사가 활짝 웃으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따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어요.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 말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서연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른 남자 동기들과 똑같은 중요한 작전 관련 업무였어요.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따위가 아니었죠. 이소희, 이 작전 계획서 검토 좀 부탁합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서연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대우였어요. 박진우 병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소희님, 정말 멋지십니다. 소희님의 용기 덕분에 저희 부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야, 진우가 용기 내서 증언해준 덕분이지. 정말 고마워.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상병도 서연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서연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여군 인권 보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죠. 강사로운 교육관이 말했습니다. 성별은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군인의 길을 선택한 소중한 전우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많은 부대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여군 간부님들께도 제대로 경례하고 존댓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한 병사가 교육 시간에 일어나 발표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당당하게 부대로 출근할 수 있었어요.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죠. 이소희, 오늘 오후 작전 회의에서 브리핑 준비 부탁합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서연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회의실에서 서연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자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부분을 작전에 적극 반영해 봅시다. 대대장이 서연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군인, 이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인정받고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최유리 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 들어온 후배 여군들의 멘토 역할까지 맡게 되었죠. 후배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 하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멋진 군대가 될 것 같아요. 서연이 희망의 참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대에는 여군 고충 상담실도 새로 생겼습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박진우 병장도 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군대 같네요. 계급대로 실력대로 대우받는 진짜 부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군대지.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제 정말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다, 서연아. 네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엄마가 더 고맙다. 엄마도 모르고 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윤경 장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딸. 넌 이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군인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잖니. 부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진짜 군대의 모습으로 말이죠. 한 달 후 부대는 정기감사에서 모범부대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부대의 핵심 인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이서연 소위, 이번 작전 계획 정말 훌륭했어. 상급 부대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더군.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서연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소희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모든 부대원이 서로를 진짜 전우로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박진우 병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유리 하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죠.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이제는 내가 후배 여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최 하사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전통도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 부대원이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죠. 성별도 계급도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모범적인 부대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서연 소위입니다. 작전계획 수립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부대 화합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서연은 감격에 젖어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윤경 사단장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딸이 잘 지내는지, 부대는 정말로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어머니! 서연이 반갑게 달려나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나? 박선주 장군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선주 장군은 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그때 전화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해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야.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윤경 장군은 훌쩍 성장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 단단하고 강한 군인이 되었어.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고 싶고요. 서연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군인이야.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 싸웠으니까. 이윤경 장군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서연은 어머니 앞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더욱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또한 딸에게 최고의 존경을 담아 경례로 답했습니다. 충성.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다.
내 자랑스러운 딸. 그날 밤 서연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소리 없이 울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그때의 그 지독한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변화가 가능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대는 이제 진정한 전우회로 똘똘 뭉친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죠. 별 9개가 떴던 그날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를 해결한 날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로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멋진 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었습니다.